그렇지 않으면 자각습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이거는 학기 중에 이런 기준이고요. 방학 있잖아요. 방학 때는 학교 안 가잖아요. 이때는 그 기준이 2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녀의 공부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저는 공부요정입니다. 자, 오늘은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테마 하나가 자가학습 시간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고교학점제 하에서는 지필고사도 보겠지만 이 수행평가, 그러니까 과정을 평가하는 게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를 하다 보면 많은 학생들이 정량적으로는 A 클래스를 많이 받을 거라고, 변별력이 많이 부족해지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뭘로 하게 되냐? 과정 중심의 평가들. 그래서 어떤 활동들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아마 중요하게 대두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학과 공부가 기본이 되어야겠지만 그거 이외에 또 자기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수행평가를 준비하거나 그 다음에 토론 연습을 하거나 이런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학업과 함께 그런 활동들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자가학습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자가학습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늘릴 수 있는지, 그리고 이왕에 같은 시간을 활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오늘 좀 담아볼까 해요. 자가학습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우선 우리 아이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부모님이 다 할 수는 없어요. 부모님이 다 할 수는 없고 우리 아이가 그거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15분 단위로 이걸 써보라고 해요. 기상하고 나서부터 이제 기억이 나는 대로 이제 돌이켜 보는 거죠. 7시에 일어났다면 7시부터 7시 15분까지 뭐 했는지. 물론 15분 단위로 모든 일이 이렇게 딱딱 끊어지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기록을 하는데 일주일치를 기록을 해요. 일주일치. 왜냐면 우리가 보통 사는 게 일주일마다 반복되거든요. 일주일치를 기록하다가 보면 내가 학교 가는 시간, 학원이나 과외를 받는 시간, 그다음에 숙제하는 시간, 그다음에 자유 시간, 그다음에 취침 시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느낌으로 아는 거랑 눈으로 실제로 보는 거랑은 확연하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아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를 파악하는 거. 자, 그다음에 자가 공부하고 있는 시간이 그 중에 얼만큼인지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이때 원래는 학원가에 가 있거나 수업 받는 시간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빼는데, 대신에 숙제하는 시간은 포함을 해드리는데요. 숙제는 0.5만 인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나 혼자 공부하는 시간은 1로 쳐줄게요. 그렇게 해서 총 몇 시간이 되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유시간 중에 자가학습 시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까지 한번 파악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자가학습 시간 더하기 전환할 수 있는 시간, 이 두 개가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자가학습 시간입니다. 이걸 통해서 자가학습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더해 봤을 때 하루 평균 초등학생은 1.5시간 이상 넘어가야 되고요. 중학생은 3시간 이상 넘어가야 돼요. 고등학생은 4시간 이상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가학습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이렇게 제가 기준을 정해 드릴게요. 이거는 학기 중에 이런 기준이고요. 방학 있잖아요. 방학 때는 학교 안 가잖아요. 이때는 그 기준이 2배가 됩니다. 초등학생은 하루에 3시간, 중학생은 하루에 6시간, 고등학생은 하루에 8시간은 해줘야 자가학습 시간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공부하는 시간과 자기도 학습 시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을 다 합해봤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기준에 못 미친다라고 하면 학원 가는 시간, 과외 받는 시간,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숙제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조정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시행됐을 땐 더 중요하게 됩니다. 이번에 좀 질적인 시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왕 똑같이 한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좀 더 알차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보통 이제 집중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집중력이 제로에서 집중력이 100%까지 가는데 몇 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평균 15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앉아서 100% 집중력을 끌어올릴 때까지 15분 동안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집중력 100%가 됐어요. 그 100%가 된 상태로 유지하는 거는 평균 몇 분 정도 될까요? 몇 시간도 아니에요. 몇 분입니다. 보통 30분이래요. 100% 집중력으로 30분이 쭉 흘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요 사이클, 10분에서 15분 정도 올라갔다가 30분 정도 유지됐다가 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 요게 한 사이클이에요. 이게 45분에서 50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우리 자녀들의 1교시가 45분에서 50분인 거예요.
1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 집중력 100%를 가질 수 있는 그 시간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공부하다가 물 마시러 나오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집중력으로 100% 끌어올려서 겨우 1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물을 마셔. 그럼 어떻게 해요? 집중력 떨어지죠. 그리고 다시 또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끌어올리다가 물을 마셨으니까 신호가 오잖아요. 화장실 가잖아요. 그럼 또 내려오죠. 또 1분만 있었어. 1분 있고 또 올라가다가 또 친구한테 뭐 카톡이 왔어. 1분 정도 있다가 또 내려와. 그러면 다 합하면 몇 분이에요? 집중력 100%로 있었던 시간이 몇 분이에요? 3분. 자, 아까 아무 딴짓도 안 하고 쭉 공부했던 아이들은 30분. 우리 아이는 3분. 몇 배 차이예요? 10배 차이가 납니다. 똑같이 1시간을 앉아 있어도 결과가 다른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겠어요? 움직이지 마라. 딴짓하지 마라. 딴짓할 거리를 줄여주는 거. 이게 바로 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딴짓할 수 있는 그 거리를 다 없애야 돼요. 중간에 물을 마시러 갈 것 같다? 물을 미리 갖다 놔야죠. 요즘에 또 핸드폰 가장 핫 이슈 아닙니까? 핸드폰도 잠시 딴 곳에 맡기거나 전원을 꺼두거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애들 공부시킬 때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딴짓할 수 있는 거리를 줄여주는 거,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자, 두 번째는 약간 무식한 방법인데 그냥 앉아 있어야 돼요. 이걸 지켰을 때 보상 이런 것도 한번 정해보시고, 무조건 앉아 있는 거예요. 1시간이면 1시간, 뭐 1시간 반이면 1시간 반, 무조건 앉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요, 뭐가 길러지냐면 엉덩이 힘이 길러져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엉덩이 힘이 뭐 성적과 뭐 비례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면 모의고사라는 거 보잖아요. 모의고사 중에 가장 긴 시간이 수학 시험이야. 몇 분 동안 진행되냐면 100분 동안 진행됩니다. 1시간 40분 동안 진행이 돼요. 1시간 40분. 100분은 움직이지 않고 버틸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방법은 공부 시간하고 쉬는 시간을 명확히 구분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오래 앉아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오래 앉아있는 것만큼 중요한 건 뭐냐? 정확하게 쉬는 시간을 부여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자동차 뭐 달리잖아요. 달리다 보면 쉼 없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졸렵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자동차도 막 이렇게 막 성능도 떨어지고 막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휴게소에 들렸다 가서 조금 더 리프레시를 하고 가잖아요. 공부도 똑같아요. 공부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집중력이 오르듯 하다가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계속 앉아있는다고 해서 집중력이 다시 올라오진 않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한번 리프레시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시간 50분, 뭐 쉬는 시간 10분 이런 식으로 딱딱 정해놓고 대신에 그 시간을 딱 지켜야 돼요. 10분을 쉬어야 되는데 막 30분 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을 명확히 하고 대신에 그 시간을 잘 지켜라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자가학습 시간을 늘리고 자가학습 시간을 좀 더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좀 도움이 되셨거나 또 다음에 또 다른 주제가 또 기대가 되신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자녀분의 공부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공부요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